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오늘도 원룸촌엔 벤츠가 가득합니다. 프라이브로 구입한 벤츠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뭐 이런 벤츠 같은 차량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 요즘에 자동차 비싸지 않나? 벤츠는 뭐 더 비쌀 텐데. 예. 근데 이클 같은 건 정말 자주 보입니다. 이클. 뭐 구형도 보이고 신형도 보이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원룸에 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원룸에 안 살겠지. 더 좋은 데 살겠죠. 근데 왜 좀 허름한 원룸에 살면서 좋은 차를 몰고 있는 걸까? 뭐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차를 모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인생에서 어떤 뭐 돈을 모으고 건실한 삶을 살겠다는 소망보다는 그냥 젊을 때 좀 좋은 차 몰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거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차가 있으면 좋은 건 사실이에요. 차가 있으면 이제 뭐 새벽에도 어디 나갈 수 있고 멀리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좋긴 한데 문제는 차가 비싸다는 거죠. 구입할 때 비싸고 그리고 구입하고 나서도 유지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죠. 그리고 일반의 보통 직장인이 그 보통의 월급으로 외차를 모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거든요. 근데 그런 무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맞네 안 맞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피해 준다는 거죠.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차 아주 무리하게 질러가지고 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렇게 행동 안 할 거예요.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근데 제 방송을 안 보는 분들은 이런 분도 있겠죠, 분명히. 차가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되는데. 사치품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돼. 굉장히 슬픈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뭐, 저거 유지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월급 한 250원의 직장인이, 뭐, 이 클래스를 프라이브로 샀어요. 제가 어제 E클래스 새 차 기준 한 7,500 잡고 선수금 없이 60개 프라이브로 이제 월 금리 한 5% 잡고 계산했을 경우 매달 나가는 할부금이 한 140만원 됩니다. 거기다 이제 세금이나 기름값까지 하면 달에 거의 200 가까이 나갈 것 같아요. 250만원 버는데 도저히 저축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굳이 뭐 이클뿐만 아니라 국산 뭐 중경차 같은 거 사더라도 만약 오라이브로 사면 일반 직장인은 도저히 저축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보여요. 나이가 그렇게 이제 어린 편인데 좋은 차를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정말로. 물론 차가 필요한 상 구입을 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좋은 차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좋은 차 보면 야, 저 사람 돈 많이 벌다 보다 부럽다 이런 생각 가졌다면 요즘에 이런 차를 모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도 할부로 샀겠지? 야, 저 사람 저축 못하겠다. 왜 인생의 허들을 높이는 거지? 감당할 수 있으려나? 걱정 어린 마음으로 봐요. 옛날하고 많이 다르죠. 왜 다르냐? 옛날에는 한 10년 그 이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 그때는 할부로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웬만하면 능력이 좋아야 몰 수 있는 차가 외제차였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외제차를 몬다면 아, 저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집안이 좋은 집안이다. 그런 걸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의 맞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야, 요즘에는. 요즘엔 여러분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 일반 직장인인데 무리해 차를 뽑아요. 불경기인 줄 알았는데 경기가 아주 괜찮은 겁니다. 가족이 차량 등록소에 이사를 하는데 등록자가 많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띨빵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또 혼나죠?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카푸어가 많은 겁니다.
왜 차를 가지고 경기를 좋다고 판단하죠? 왜 외제차를 많이 보면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니까 눈탱이 맞는 거야. 아니, 정말 능력이 좋으면 그 차를 할부로 안 사겠죠. 할부로 안 물겠죠. 님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카푸어가 나서지는 겁니다. 왜냐, 푸어족이 왜 그 카푸어 짓을 하냐? 사람들이 차만 좋은 거 보면 믿기 때문에, 아, 저 사람 먹고 살만한가 보다. 근데 먹고 살만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살만하지 않아도 외제차 끄는 사람도 있고, 먹고 살만하지 않아도 배달음식 먹는 사람 있고, 먹고 살만하지 않아도 해외여행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겉만 봐가지고 판단합니까?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좀 아직 멀었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많이 혼나야 돼. 겉만 멀쩡하도 속까지 멀쩡하겠습니까? 제발 좀 생각 좀 하세요. 아직도 지금 보면 그 시청자분들도 그래. 아직도 뭐가 뭔지 문제를 모르나 봐. 아직도 겉만 보고 판단하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어의 차는 누가 봐도 표가 납니다. 왜냐하면 운전 습관이 거지 같습니다. 자기 앞에 차 끼는 꼴 못 보겠으니 방향지 시등 켰다 하면 풀악셀 치거나 방향지 시등을 아예 안 켜거나 그냥 잠깐 켰다 머리 살짝 들어가면 꺼버리고 확 들어옵니다. 운전 습관 자체가 가오에 젖어져서 칼치기 가속을 일삼으니까 딱 티가 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 댓글 적으신 분이 그 서울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시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카푸어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카푸어 비중도 높겠죠. 근데 운전을 좀 거지같이 하나 봐요. 예, 싸가지 없게. 예, 서울에 워낙에 교통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차가 복잡한데 이제 젊은 사람이 외차 몰면서 이제 버스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린다거나 아니면 버스 전용차로를 이제 달린다거나 아니 중간에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답니다. 예. 그러니까 카푸어들 중에서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거죠. 약간 폼생본사. 예. 내가 외차니까 박을 테면 박아봐. 약간 이런 느낌? 그 카푸어들이 외차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도로상에 외차를 보이면 국산차를 모르는 사람들 알아서 피해준다는 거죠. 괜히 외차랑 박아봤자 이제 합의금 많이 나오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경차 같은 거 보면 안 피해주죠, 여러분. 안 비켜주지 않습니까? 근데 뭐 BMW 7 시리즈 모이면 알아서 피해주잖아요. 피하잖아. 이거 왜 그러겠어? 그 차가 비싸니까. 괜히 뭐 접촉사고로 나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피하지 않습니까? 카포드 그거 아는 거죠. 내가 칼시계에도 내 차를 박으로 들어온 사람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운전 습관이 안 좋죠,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버스는 박으면 안 돼요. 아무리 카푸라도 버스 박으면 인생 끝납니다. 왜냐, 그 예전에 제 방송에 이제 수도권에서 버스 기사 하신 분 있었는데 그분이 실제로 박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료 기사분이 이제 버스 운전하다가 칼치기 하는 차량이 이제 박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고 유발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승객들도 많이 다쳤어요. 왜냐하면 버스는 승객들 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합의가 얼마 나왔냐 하면 한 3억 나왔어요. 웃기죠? 왜 3억이 나오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버스가 사고 나면 승객까지 다 일일이 합의를 다 해줘야 돼요. 그때 당시 이제 승객이 40명 넘었는데 개별적으로 합의를 해야 돼요. 버스 기사 합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합의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합의금 가져온 게 500도 안 돼, 이게. 택도 없죠, 여러분. 칼치기 하다 사람 많은 차량 있잖아요. 잘못 걸려버리면 골로 갑니다, 이게. 시한폭탄 아니에요, 시한폭탄. 아, 그 사건 아닙니다. 그 사건 아니고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도 카푸어 분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야. 지금도 카푸어 짓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왜냐, 내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무리해서 끌지 마세요. 무리해서. 요즘에 할부로 겁도 없이 지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이런 거야. 뭐냐면 어차피 집 못 사니까 차나 좋은 차 지르자. 할부로.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좋은 차를 몬다고 반드시 그 사람이 능력이 좋을 거다. 집이 잘 살 거다. 이렇게 단정지어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좋은 자동차가 많다고 사람들이 경기가 좋다. 먹고 살만하다.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랄게요. 오히려 차를 이제 무리해서 능력도 안 되는데 끄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뭔가 사고 유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돈이 후달려가지고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거나 민폐행동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카푸어 같은 짓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